12월 산타랠리는 과연 가능할까? 12월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월간으로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런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저점 매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낙관이 있지만 아무래도 산타랠리를 향한 기대감,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과연 가능할까라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알머리 제이슨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산타랠리가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원래 항상 연말이면 계절적으로 올랐나요? 뭐 계절적으로 매년 올랐냐고 네. 뭐 물어보시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첫 번째로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이게 코스피 44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에 평균 상승률이 한 1.76% 정도 됩니다. 네. 뭐 이게 평균치다 보니까 떨어지는 때도 있고 오르는 때도 있는데 뭐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산타랠리라는 것 자체부터가 뭐 원인은 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연말에 보너스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개선이 됐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아니면 이제 이 산타랠리라는 게 꼭 12월 말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산타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미리 손실난 주식들을 떨어내고 1월 초에 다시 한번 매수하는 작업들을 거치다 보면은 살짝 주춤했다가 바로 반등하는 그 구간이 오면서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산타랠리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약간 11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급락했는데 S&P 500이랑 다우는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차별화되어 있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이슨 작가님, 저희 시장 언제부터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나요? 이게 제가 다른 곳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에 하락한 개월 수를 카운팅한 자료를 찾았어요. 근데 지금 11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5개월 연속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동시에 하락을 했고 네. 역대 히스토리를 보면은 6개월 연속 하락이 딱 2번 있었대요. 근데 그게 하나가 2000년대에 IT 버블 붕괴되면서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다들 기억하시는 2008년의 금융위기. 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오랫동안 그 양시장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2008년을 겪은 투자자도 별로 없을 거고 2000년을 겪은 투자자도 더 없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이제 겪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최근 5개월간의 하락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길지만 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에게 더 심리적으로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4개월 연속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체 히스토리상에서 7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역대급 하락인 건 맞죠. 근데 그 지금 2008년대랑 지금이랑 어찌 보면 6개월 연속으로 쭉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08년대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왜냐하면 2008년대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다 어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증시 6개월 동안 좀 수익률 올랐었고 미국도 계속 잘 나가고 있었고 일본은 좀 3% 하락했다고 하는데 국장은 10% 넘게 밀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유난히 또 올해 더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원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만 안 좋잖아요. 예? 다른 그거 더안 좋은 사람들은 거 아니에요? 다른 시장은 외국인이세요? 그렇게 안 우리나라 사람 아니세요? 아, 그래요? 네. 그 다른 나라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우리만 이렇게 나쁘다는 거는 네. 뭐랄까 좀 과매도라고는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주식시장 제가 투자를 10년 넘게 했지만 네. 투자는 항상 뭐라고 하지?
좀 순환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빠져야 할 이유가 있냐? 이유는 언제든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지금 현상을 봤을 때 그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빠졌다는 거는 필시 과매도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많이 올라요. 항상 그랬어요. 너무 많이 오르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 방향성에 대해서 편향을 가지는 게 네. 지금 5개월 연속으로 빠졌으니까 이번 12월도 빠질 수도 있어. 내년도 빠질 수 있어. 계속 그렇게 좀 그 현상에 대한 그 좀 앵커링이 네.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이러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이 오르겠지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본질적으로는. 근데 요즘에는 예전 차트나 예전 데이터 그리고 예전 그래프 이런 걸 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삼성전자도 기준으로 봤을 때 120월봉이 깨졌습니다. 근데 항상 120월봉이 깨질 때는 반등한다는 거를 긍정론자들이 갖고 데이터로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이전이랑 똑같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과매도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오른다라는 예전 데이터를 같이 껴넣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역대급 미국 대통령, 뭐 관세나 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뭐 역대급 관세, 거기 미국 대통령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역대급으로 우리 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이나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뭐 편리함, 뭐 그런 것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떨어졌다고 이전 데이터 생각했을 때 또다시 많이 오를 수 있을까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보다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그런 네.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이 빨리 바뀌면 바뀔수록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한 맞아요. 적이 인터뷰에서 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증시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어떤 표면적인 숫자나 뭐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나 행동은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 언제죠? 그 뉴턴이 주식 투자하다가 망했던 그 몇백 년 전이랑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사람들의 행동 항상 똑같아요. 내리면 내릴수록 안 좋게 보고요. 네. 오르면 오를수록 좋게 봐요. 근데 이런 그 상황이 항상 과도해지면은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 반대 방향이 보이자마자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게 탄력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그 후행 편향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이 네. 또 달라붙어서 더 버블을 만들고 이거는 어느 시장이든 어떤 자산이든 항상 반복되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심리적인 오류가 이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네. 형태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는 물론 지금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또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좋은 데이터들 가지고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저 12월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뭐 제이슨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네. 뭐 아까 전에 이제 명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게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걸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질이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부터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350조 원이 넘는데 네. 코스피 시총이 2,000조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총의 거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레거시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에 주가지수적인 측면을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증시 흐름을 가장 크게 선도해 왔던 업종이 지금 반도체랑 네.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에코프로를 필두로 했던 2차 전지들인데 이 두 섹터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었을 당시부터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의무화제도 폐지, 거기에다가 보편적 관세,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경쟁적으로 이제 뭐 규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뭐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수출 경제인데 네. 두드려 맞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각 기업이 어떤 뭐 해결책을
찾아내는지가 중요한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부 비판. 아, 정부 비판이라기보다는 비판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정부 비판이 아니고 네.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뼈를 깎는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하면 기습적으로 유등 때리고 올빼미 공시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이미 좀 국장 신뢰도는 나락갔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더 떠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가져온 이 자료를 보면은 이 각국의 증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YTD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은 25%, 일본 네.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중국조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한국 증시가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2차 전지나 네. 반도체 업체들의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 실적 부진 자체도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네. 미국 시장이나 뭐 일본 시장 같은 대체 투자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게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뢰도라는 부분을 조금만 더 첨언을 해보자면 네. 사실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네. 부분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LG화학과 이제 엔솔의 뭐 이런 중복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좀 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좀 단죄를 내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고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많이 하락시킨 게 아닌가? 네. 거기다가 요즘엔 또 올빼미 공시라고 해서 장 마감되고 갑자기 뜬금없이 공시 내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를 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특히 더 이럴까요? 지금 보여주신 표에서도 네. 미국도 좀 적고 일본도 좀 괜찮고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네. 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일단 중복 상장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좀 더 마련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부 비판. 또. 아 이거 아니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잘한데. 사실 컨셉이 확실한. 야, 완전 확실한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정석선 대표님. 저는 뭐 네네. 그런 이제 깊은 부분까지 건드리려는 어.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손봐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여야 합치되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의견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상법 개정이나 세법 개정 이런 것들이 뭐 여야 간에 살짝 이제 의견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어도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합치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인 것뿐이지 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인기가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게 물론 오늘 이게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저도 막 뭐 제 유튜브나 막 다른 데서 이런 상법 개정이나 금투세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입장이지만 과연 본질적으로 이 목소리를 낸다고 왜 안 바뀔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왜 우리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이렇게 묵살되는 걸까? 왜 그냥 약간 야매식으로 후진국처럼 이 증시를 운영해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미들이 열심히 이런 얘기를 해도 아니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뭐 인버스 하든지 쇼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장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는 그 구조는 뭡니까? 뭐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나 개미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일단 저는 중립적인 의견에서 네네. 보았을 때 뭐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CEO 체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많이 이뤄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네. 그 시장 대응을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빠르게 영입하고 내칠 수 있는 것들이 미 증시의 유연함의 특징인 건데 네네. 우리나라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그룹 차원에서 많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네. 뭐 저는 이걸 고쳐야 한다, 고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이건 일단 팩트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고치려고 해도 그분들도 고치고 싶지만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 증시와 미 증시의 그냥 구조적인 차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손보는 데 있어서 너무 막 칼을 들고 막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합치가 되는 의견 차원에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한테도 좀 동일한 질문을 네. 여쭤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증시가 어찌 보면 지금 피비님께서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외주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에는 있다고 한다면 한국 증시는 약간 그룹 내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하려면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투자자 측면에서는 할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밸류업 관련해서 네. 목소리를 많이 낸 적도 없었고 제가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이랑 상황은 똑같았는데 네. 그러면서 그냥 얻어맞으면서 돈 벌었어요 다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이제 그 주주 행동주의라든지 그런 컨셉들이 가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더 스마트해졌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고 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저는 이제 어디 소속돼 있는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말씀드리면 좀 매를 많이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때려야 한다는 게 네. 여러 기업을 때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정부나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네. 특히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걔를 시범 케이스로 본보기로 네. 태형. 싱가포르 아니니까 뭐 가능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뭐 벌금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진짜 많이 때리거든요. 기업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신상 필벌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딱 시범 케이스 하나만 만들어도 나머지 기업들이 알아서 조심하게 될 거거든요.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본보기가 필요하다. 몇 년 전에 삼성을 그런 케이스로 상속 이거 제대로 안 해? 해가지고 국민연금 낑기고 못 낑기고 해가지고 물산이랑 상속하려는 거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재판하잖아요. 근데 그거 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주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시장 전체의 그 건전한 체력을 위해서는 더 이렇게 기업 하나가 완전히 이제 휘청거리면서 그 대주주가 막 눈물의 기자회견하면서 뭐 네. 무릎 꿇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제대로 된 본보기가 한 번 보여줘야 돼요. 뭐 저는 개인이니까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 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댓글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약간 네. 재벌 중심의 사회, 재벌 중심의 경제, 그리고 재벌 중심의 시장 이것 자체가 그냥 뭐 무언가 잘못을 하더라도 묵인되는 그런 이유가 본질적으로 그들이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감수하고 거기서 그냥 소외받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 뭐 재벌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경제사범 3년 네. 나와가지고 한 300억 가지고 경제사범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돈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벌금을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게 때린다든지 좀 그런 강력한 벌 체제가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강력하게. 네.
저희 지금 댓글에도 네. 주린이가 공부해가지고 다 미국 주식으로 가지 않냐. 다 이렇게 여권 발급해서 미장으로 떠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현명한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왜 고버스도 국장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증시가 물론 잘 되면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자꾸 다 떠나가지고 짐 싸들고 나간다고 하면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미장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제가 투자와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네. 적극적으로 제가 개진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가져왔었던 이 장표에서 세계 꼴찌 추락 이후에서 실적 부진을 제가 꼽았었는데 네. 이 실적 부진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쌓여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주가 지수적인 측면에서 하락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장주들이 네. 휘청휘청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잘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조선이나 네. 방산이나 네. 뭐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살짝 눌림목이 올 수는 있어도 분명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답을 미국 증시에서 찾는 것도 맞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가고 있는 애들은 분명히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만 해답을 못 찾을 정도의 난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서 잘 투자를 오케이. 하면은 뭐 사실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양도소득세가 있냐 없냐의 부분도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익률이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로 가야 된다? 환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내 증시가 꺾였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체킹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돌파구는 존재를 할 것이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부 차원도 그렇고 기업 차원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막 완전 막 철퇴를 들어가지고 막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같이 노력하자. 어쨌든 지금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면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아, 좋다. 네. 네, 주가 수익률을 올리려고 해서 배당 성향도 좀 높이고 네. 네. 뭐 아니면 자사주도 그냥 매입만 했다 다시 파는 거 아니고 자사주도 매입해가지고 소각하고 미국 증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을 준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2월이니까 내년도 전망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증권사 5곳 2025년 증시 전망입니다. 12월은 버렸나 봐요. 12월 말도 아닌데 벌써 이거를 내년도 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안 DB 돼요. 쪽에서는 2100에서 2800, 하나투자증권 2300에서 2800, 교보 23, 3000, SK증권이 제일 높게 부르네요. 2416에서 3200, DS는 2500에서 그리고 3000 정도. 와. 근데 밴드가 이게 DB는 2100에서 2800이면은 아니 소개팅 나가서 오빠 연봉 얼마야 하는데 나 2000에서 2억 사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얘기했네요. 요즘 내 연봉 2000에서 2억 사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2100에서 2800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지금 밴드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하기 힘드시다는 것 같아요. 아, 밴드가 넓다는 거. 네, 네.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통 코스피 PER이 10에서 많게는 뭐 20 이상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코스피 PER 기준으로 13.87배 애매하거든요. 네.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바닥이긴 한데 2020년만큼 또 바닥은 아니에요.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 0.67까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제일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변수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기업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봐도 뭔가 좋아질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오히려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그런 식으로 세우고 있는데 지금이 완전히 지금 집까지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기분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기분이 많이 안 좋은데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역대급 기회는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역대급 기회가 올 거냐? 그러면 저는 그 역대급 기회를 줄 수 있는 외부 변수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뭐요? 뭐요? 미국이 꺾여야 돼요. 어? 그러니까 미국이 꺾였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많이 맞았다고 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가 이 정도는 버블이야 그러면서 조정을 받는다든지 네네.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면은 그때는 한국 증시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집 팔아서 사야죠. 그때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금을 근데 너무 웃긴 게 봐봐요. 미국이 얻어 맞아서 우리도 같이 떨어졌어요. 네. 그럼 우리가 반등할 때 미국은 더 많이 반등할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여기 왜냐하면 2021년이 그랬거든요. 네? 2021년이 그랬어요. 2021년. 2021년 그때는 사람들이 미장을 지금만큼 안 하니까. 그때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심리는 절대 안 바뀌거든요. 지금 미장에 더 많이 옮겨 탄 수급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금 최근에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조정 받으면 엔비디아 사실래요? 삼성전자 사실래요? 조정받으면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 물려 있으니까 물 타야죠. 그게 접니다. 네. 저는 물 타는 사람이에요. 오늘 되게 재밌으시네요. 12월 돼서 즐거우신가 봐요. 약간 이게 마음이 몽골몽골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조정 받으면은 그게 우리나라도 같이 조정 받을 수 있고 그걸 또 기회라고 보신다. 저는 그 기회 때문에 현금을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성격을 가졌다는 건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네. 아마 그때 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네. 호재는 찾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비님도 이 증권사 밴드 증시 전망 이런 거 보시고 실제 소속돼 계시니까 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솔직하게 너무 좋은 얘기만 말고 진짜 솔직하게 이제 이렇게 뭐 딱 리서치 곱창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발간되는 자료를 보시면 센터장 아실 수 있겠지만 형님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막 하시는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밴드가 조금 더 좁기는 한데 네. 어쨌든 간에 뭐 2,300에서 2,8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전혀 네.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조선이나 방산 뭐 지금 잠깐 꺾였지만 다시 갈 바이오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고 저가 매수를 위해서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에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밴드를 넓게 잡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공통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오늘 주제가 산타랠리였으니까 네. 거기로 다시 한번 회귀를 해보자면 네. 산타랠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제 등장한 이후부터는 뭐 산타랠리는 사실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지수적인 측면에서의 산타랠리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개별 섹터를 봤을 때 뭐 지금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섹터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실제로 실적이 지금 찍히고 있는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되짚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적인 차원에서의 산타랠리는 없어도 섹터별로 봐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는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한도 저쪽 그 상단을 2,800 정도예요? 지금 얼추? 지금 이제 매주 변동시키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오늘 발간된 그래, 또 자료들을 근데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상단도 네. 좀 기분 좋으라고 살짝 올려서 잡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28도. 뭐 기분 좋으라고 올리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희도 어쨌든 간에 그 네.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그 밴드에다 곱해서 나오는 수치다 보니까 네. 보통 나오는 지금 공통적인 수치들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그 네. 수치들 있잖아요. 뭐 28, 21, 뭐 DB, 한화, 교보, SKDS 요거. 네, 28에서 3,00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상단은 그렇게 열어놓고 봐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 뭐 산타랠리는 뭐 트럼프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내년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호재 혹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안 좋은 게 좋아진다 혹은 좋은 게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반도체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삼성전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까지 과매도를 맞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건 맞죠. 당장 뭐 그런 뭐 블라인드만 봐도 뭐 SK 하이닉스 역대급 성과급이다 뭐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실적을 찍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인데 네. 이제 지금 미국 자체 AI 투자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혼동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원래 투자의 버블은 이렇게 꺾임이 한번 온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왔었던 주가의 흐름은 네. 순전히 실적 베이스로 올라왔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그냥 기대감을 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적을 타고 온 거에서 정당하게 계산된 걸 가지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흐름이 개선이 되어 왔던 건데 이게 꺾이고 나서 투자 심리가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고점보다도 더 높이 뚫고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황도 당연히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죠. 두 분 다 일단은 실망이 클 수 있으니 산타렐리까지는 조금 조심한 부분을 챙겨보자.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마무리 한 줄 평 들으면서 끝내보죠. 제이슨님의 한마디는요? 그런 인터넷에 이제 자조적인 밈을 많이 봤는데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 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제가 돈 벌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돈 버는 건 지능순 아니에요. 지능 낮으면 돈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정신력 순인 것 같아요. 아, 멘탈 정신이요. 네. 그래서 탈출하고 싶으면 가세요. 가셔도 상관없고 저는 지능이 아닌 다른 걸로 계속 돈 벌겠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죠? 네. 야, 국장 대장 알머니 제이슨. 투자로 돈 버는 건 지능순이 아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조롱 섞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정석현 PB님의 한마디는요? 저는 이제 희비가 교차한 산타렐리라고 정해 왔는데 네. 제이스님이 앞에서 너무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말한 게 굉장히 평범하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미증시에 비해서 산타렐리를 각광받지 못할 건 사실이니까 어.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 맞다. 아. 그 각광받고 있는 섹터별로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좀 유념해야겠다. 저 뜻은 미국이 산타가 와도 우리나라에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에 산타가 조금 찾아와도 섹터별로 다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산타랠리에 대한 전망, 12월 전망 그리고 내년도 전망까지 살짝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